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oblige입니다. oblige. 자,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양하게 사용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선에 여러분들이 요 단어를 아마 제일 많이 알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 기획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obliged, 감사한, 요걸 제일 먼저 외웠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자, 친절 또는 호의를 베풀다, 이거하고 다음에 의무를 지우다, 부담을 지우다. 여러분, 의무를 지우다, be obliged to do something 할 때 이런 표현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뜻 보면 어떻습니까? 언뜻 보면 이 두 단어가 반대처럼 보여요. 호의를 베푸는 것과 의무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반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이거는 반대가 아닙니다. 예, 잘 보셔야 돼요.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일 수는 없어요. 예. 자, 어쨌든 요 두 관계를 나중에 살펴보게 되고, 다음에 이제 관련으로서 obliging 하면 뭡니까? 뭐 자상한, 친절한. 요거는 뭡니까? 쉽게 다 오죠.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것이 행동사로 사용된 거니까. 그죠? obliged. 이거는 뭡니까? 고마운, 감사한. 요거는 어떻게 될까? 그죠?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하는, 이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예. 뭔가를 해야 하는 요 부분하고 고마운, 감사한 하고는 다른 말 같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표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표현. 예, 이 표현은 뭡니까? 이 껍데기거든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말한 토큰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이 없어요. 행식만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토큰이라는 단어를 다뤘죠. 이건 토큰에 불과한 거예요. 행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내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왜? 사전에는 기본 개념이 소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예, 한번 살펴보죠. 자, 기본 개념이 뭡니까? 기본 개념은 호의를 베풀다, 이겁니다. 호의를 베풀다. 이게 obliged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요것만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1, 2, 3, 3개의 문장을 예를 들고 있죠. 때로는 대접하다, 여기는 미소를 지어주다, 여기는 뭡니까? 기다려줬다.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표현일 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바꾸는 거예요. 요걸 암기할 필요는 없죠. 요걸 꼭 그대로 번역할 때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해요. 1번에 보면 he obliged he, 이건 잘못됐습니다. me로 바꾸겠습니다. 예, 다시 he obliged me with coffee. 그는 나에게 커피를 대접해 줬어요, 이 말. 커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호의를 베푸는 거는 뭡니까? 양심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윤리에 따라서, 도덕에 따라서 손님이 왔으니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는 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면이죠. 양심이 문제인 거죠. 양심이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호의를 베풀 때는 다 그런 거예요. 호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강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 2번도 보면은 he obliged me with a smile. 그 사람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어요. 뭐로? 커피로 호의를 베풀듯이 여기는 미소를 지어줌으로써 나에게 나를 자상하게 잘 대해줬다, 이런 말이 되겠죠. 미소를 지어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호의를 베풀다는 말은 똑같아요. 커피로 호의를 베푸는 것, 미소로 호의를 베푸는 것, 이런 거예요. 자, 3번을 보시면 when I asked him to wait, 그 사람을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요청했더니만은 he obliged,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 말이 뭐예요? 기다려줬다는 말이잖아요. 알겠죠? 상황에 따라서 표현은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기본 개념은 호의를 베풀다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전은 마치 얘가 제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처럼 사전도 상황에 따라서 표현만 해놓은 것이에요. 내용은 호의를 베풀다예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걸 한번 보죠. 자, 여기를 언뜻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의무, 부담이 나왔어요. 부담을 지우다.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죠? 앞의 문제는 호의를 베풀다는 것은 양심의 문제였어요. 도덕의 문제였어요. 윤리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것이 뭡니까? 자, 법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법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oblige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여기 소개를 해놨습니다. 예. 소개를 해놨는데 이걸로 제가 보여주는 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accuse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accuse 보면 도덕이 사용되죠.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법적인 상황에 사용되면 뭡니까? 기소하도록 바뀌잖아요. 그죠? 여러분 accuse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권에 있는 내용이에요. accuse는 도덕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욕설을 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법적인 상황에 사용되면 뭡니까? 저 사람의 욕을 개인적으로는 욕을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듯이 이제는 벌을 주기 위해서 기소하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단어는 도덕적인 영역에서 법적인 영역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condemn이라는 단어도 한번 보세요. condemn은 아직 다루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도덕적으로는 비난하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 사람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럼 내가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법적인 상황이 되면 뭡니까? 유죄를 선고하다.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상황이 되면 벌을 줘야 되죠. 법적으로는 이게 벌이 되는 거예요. 작은 가벼운 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죄라는 것은 크게 벌하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도덕의 문제에서 법의 문제로 바뀌는구나. 알겠죠? 자, 그럼 법을 잘 지키는 것도 뭡니까? 양심을 잘 지키는 거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다시 와서 앞에서 호의를 베풀다는 것은 뭐야? 자신의 양심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되겠어 한 자기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기서 부담을 지우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신의 양심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켜야 할 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법을 잘 준수하다 이런 거예요. 양심을 잘 지키는 것처럼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의무를 지우다 해서 force 강제로 뭐뭐 하게 하다 이가온 다른 거예요. 이것은 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make라는 단어도 있죠. make somebody do something 할 때 이것도 억지로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oblige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제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켜야 할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죠. 어차피 사람들이 지키도록 법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당신도 예외 없이 법을 잘 따르게 하다. 법을 준수하게 하다. 이런 것이에요. 양심을 준수하는 것처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4번을 보시면은 The law obliges people to pay taxes. 요것을 수동으로 만든 게 요거예요. Be obliged to 하면은 뭐뭐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뭐 해야 할 의무를 수동태로 만들어 놨잖아요. 뭐뭐 하게 하다. 자, 요걸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는 문장 구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이 영어의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앞에는 He obliged me with coffee 하면은 그는 나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호의를 베풀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목적가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다가 되는 거예요. 사역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역화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사역화라는 말을 여러분 사역동사로 뭐 have, make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단어 자체에서 사역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open the door 하면 무슨 말이에요?
문을 열어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목적어가 있으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자동사로 쓰면은 the door opened. 그 문이 열리다 이 말이었죠. 열리다. 자동사로 쓰면 열리다 하잖아요. 사이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목적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열리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열리게 만들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oblige는 뭐냐? 호의를 베풀다 해서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은 호의를 베풀게 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게 하다인데 여기는 뭡니까?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잖아요. 법이 사람에게 법을 지키게 하다 이 말이에요. 법을 어기지 말고 법은 지켜야 할 것이죠. 양심도 지켜야 할 것인 것처럼 법도 지켜야 할 것이죠. 그래서 법을 따르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부담을 지우다, 의무를 지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억지로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억지성.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oblige는 지켜야 할 법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도리니까. 양심을 지키게 하는 것도 도리듯이 오히려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잖아요. 이해됩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어느 게 더 큰 거예요, 영역이. 양심의 영역이 훨씬 더 크지요. 법은 최소한의 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도 지키는데 법을 지키는 것은 양심을 지키면서 법을 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양심을 따르는 게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럼 법을 따르는 것도 당연히 oblige 안에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이해됐습니까? 양심을 따르는 게 호의를 베푸는 거잖아요. oblige. 그러면 양심도 따르는데 법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영역이잖아요. 양심의 영역은 요만큼이에요. 법의 영역은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최소한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르면은 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자, 여기 사람이 목적으로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익하고 이루어져서 사람으로 하여금 법을 따르게 하다 이 말이에요. 법을 따르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수동태로 되면 be obliged t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사전에는 돼 있어요. 마치 수거인 것 양. 수거가 아니에요. 아니죠? 말 그대로죠? 뭐뭐를 따르게 하다 해서 수동이 됐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이죠. 따르게 되는. 이해됐습니까? 예.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순서를 좀 바꿔서, 예. 요거부터 한번 보죠. 그러니까 force, make, oblige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8번은 뭐예요? He forced me to go to school 하면. 그건 내가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억지로, 강제로, 무력으로 이 말이에요. 무력으로 마치 때리듯이 안 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죠. 이거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make도 마찬가지죠. 8번과 9번은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이제 여기는 to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봐요. He obliged 하는 거는 뭐예요? He obliged me to go to school. 이건 내가 뭡니까? 학교로 가는 게 도리예요. 학생이 학교로 가는 게 도리예요. 그 도리를 지키도록 가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를 다하게 했다. 뉘앙스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지. 학교 가야지. 따라서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학생이니까 당연히 뺑소니 치지 말고 학교를 가서 내 의무를 다하도록,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oblige의 정확한 개념을 알면은 이 뜻을, 느낌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이든 양심의 문제이든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는 것.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사익하고 이루어져서 뭐뭐 하게 하다. 호의를 베풀다가 호의를 베풀게 하다. 또는 법적인 문제라면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지키게 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그 문제는 봤고요. 이제 요걸 한번 보죠. obliging 하면 자상한 데 있고, obliged 하면은 사전에 고마운, 뭔가를 해야 하는 이래 돼 있죠? 예, 뭔가를 해야 하는 이것이 마치 요가 뜻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같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he is an obliging man. 이거는 뭡니까? 그 사람은 저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남자입니다 했죠? 왜?
호의를 베푸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양심을 지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거 7번은 뭐예요? I am much obliged for your attention. 자, 여기는 감사합니다라고 했네요. 고맙습니다라고 했네요. 말 그대로 뭡니까? 수동이네요. I am much obliged. 그러니까 호의를 제가 받은 거예요. 그죠? 수동이잖아요. 제가 남으로부터 호의를 받았어요. 그럼 내 느낌 어때요? 내가 호의를 받았으니까 고마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내가 받았으니까 받고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뭔가를 다시 return, 뭔가를 돌려줘야 될 것 같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것을 뭔가를 해야 하느니라고 한 거예요. 강제성이 들어있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forcible, 강제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은, 내 스스로 뭔가를 받았으니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알겠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주어진 의무를 도리로서 다하기 위해서의 느낌이에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뉘앙스 차이가 다르죠. 이해됐습니까? 요거는 같은 말이다. 고맙다는 것은 남으로부터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에게 다시 내가 도움을 받은 것만큼 되돌려주고 싶어.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속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이 oblige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noblesse oblige 하는 말. noblesse oblige 하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noble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귀족이란 말이에요. 귀족. 그죠? 귀족의 의무 이 말이에요. 강제로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에요. 귀족은 자기 신분에 맞게, 자기 도리에 맞게, 귀족으로서의 도리에 맞게 신사적으로 행동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블리지예요. 요 느낌만 알아도 우리는 요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는 귀족으로서의 신분에 걸맞게 도리를 다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리가 자주 쓰잖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은. 예, 요걸 잘 정확하게 음미하면은 요 단어의 뜻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